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대만의 폭스콘이 생산하게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이 아이폰처럼 애플카도 만들 것이란 예측이었습니다. 폭스콘은 지난해 10월 전기차용 플랫폼을 공개한 바 있고 최근에 미국 피스커에 전기차를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분야에서 빠른 행보를 보인 폭스콘이 애플카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폭스콘이 그동안 애플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애플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되었던 현대차가 애플카를 거부하자 결국 대만의 폭스콘이 애플카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거부한 것을 대만 기업이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폭스콘의 창업주 거타이밍이 했던 혐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타이밍은 그동안 혐한 발언을 일삼으며 한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거타이밍이 이렇게 삼성을 싫어하고 혐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과거 삼성과의 과징금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강하지만 폭스콘에게 삼성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온 대만 내 반환 정서를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1992년 단교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지며 혐한 정서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만의 혐한의 진짜 이유는 한때 한국이 대만보다 못 살았는데 어느새 대만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한국이 자신들이 추앙했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에서 혐한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혐한이 어느새 한류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한 방송은 이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대만 방송에 나온 한 이탈리아 여성은 대만에 3년 동안 살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남자친구들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대만 친구 중 한 명은 너 한국에 가면 엄청 고생할 거라고 말하며 한국 사람들은 엄청 쌀쌀맞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 여성은 한국에 갔다 와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여성은 한국에 여행 갔을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숙소에서 이탈리아 여성은 친구를 7시에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기다리는 자신을 본 숙소 사장님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근처의 전통 한식집으로 데려가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대신 주문도 해주고 돈을 대신 내주며 숙소에 가서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숙소의 한국인 사장은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어 본인이 미안하다며 안 좋은 추억이 될까봐 걱정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이탈리아 여성은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을 느꼈다며 감동에 벅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 나온 오스트리아 여성은 한국은 미식의 천국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특히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애주가들에게도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다음으로 일본은 땡땡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판넬에서 스티커를 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생마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내심 기대했던 일본인 남성 패널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성은 도쿄에서 클럽에 갔는데 일본인 남자가 자신을 만졌다며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성추행을 당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패널은 클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술을 사줬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사줬다고 말하자 일본인 패널은 술도 사줬는데 왜 만지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진지하게 일본에서 사준 술을 마시기만 하면 더 발전된 관계에 동의한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일본인 남성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만 방청객 패널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 나온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의 화장품이랑 옷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대만 진행자들은 한국 콘텐츠의 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방송은 그동안 대만이 높여왔던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방송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눈으로 경험한 한국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나갔으나 중요한 것은 대만에서 이런 방송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최근 이런 방송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한류뿐만 아니라 대만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만 내 자리하고 있는 반환 정서는 과거 중국과 수교하며 단교한 한국의 배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 이것은 대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대만과 단교를 한 상태였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은 13년 전에, 대만이 그토록 좋아하는 일본도 20년 전에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1992년경 경제력 있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대만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어 과거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 단교할 때와는 다른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이 대만 대사관 퇴거 과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대만 내에서는 반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대만과 의리를 지켜 가장 늦게 단교를 했음에도 대만인들에게 가장 욕을 먹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한 것을 배신이라고 말했지만 분명 대만이 먼저 한국에 뒤통수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닐 때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서울은 딱 3표 나오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3표는 한국을 비롯해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과 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결 결과는 한국 서울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일본 나고야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대만은 한국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절대로 올림픽을 개최하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일본 나고야 올림픽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서울이 24일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대만의 방송국들은 서울의 달동네를 보여주고 이런 곳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냐며 한국을 비하하거나 조롱했습니다. 당시 대만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올림픽 개최, 최소한 성공적인 개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뤘는데 전문가들은 이는 당시 대만이 겪고 있던 국제적 영향력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일본의 뒤를 이어 동아시아 2위 국가 유상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만은 과거 한국이 대만보다 못 살던 나라일 때 무시했는데 한국이 대만을 앞지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열등감과 질투심이 발동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후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는 대만 정부에서 한국산 군함을 구입하려고 하자 대만 정계와 언론, 학생들은 왜 자기들보다 못 사는 한국에서 만든 군함을 사냐며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대만은 먼저 한국을 배척하며 그동안 이어온 신뢰를 깨트려버렸습니다. 이후 한국은 삼성, LG 등을 필두로 세계 경제시장을 선도했지만 대만은 한국과 경쟁하는 반도체, 전기 등의 산업에서 점차 밀렸고 2004년에는 평균 국민소득도 한국이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대만은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대만 드라마 포청천이나 꽃보다 남자에 열광했지만 이제는 대만에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K-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만과 격차를 벌려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10위의 GDP를 자랑하며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BTS, 기생충, 최근에 미나리의 골든글로브 수상까지 한류는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앞으로 대만이 존경할 나라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